네.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볼 엔비디아 H20 AI 칩 소식. 이게 정말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을 승인하자마자 중국 규제 당국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딱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급작스러운 반전,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랄까, 첨단 기술, 특히 AI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그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상당히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 또 안보 우려 이런 것들이 얽혀 있죠.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미국 측의 결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해시시 성능이 좀 제한된 버전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성능 낮은 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계산된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인 첨단 칩 개발에서 미국을 완전히 뭐랄까 추월하는 것을 좀 늦추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는 어느 정도 의존하게 만들려는 그런 상당히 미묘한 줄타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성능을 좀 낮춘 칩이라도 공급을 함으로써 중국의 완전한 기술 자립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승인한 건 중국의 자체 개발 속도는 좀 조절하면서 그래도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그런 계상이었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승인이 나자마자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 H20 칩 선적을 곧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GPU RTX 프로라는 것까지 공개를 했죠. 맞춤형 칩까지요. 네, 이 칩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물류 분야에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AI 이런 기술 구현에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중국 맞춤형 신제품까지 내놓다니 그만큼 중국 시장이 절실하다는 어떤 신호로 읽히네요. 근데 실제 수요도 엄청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구매자들의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였다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TSMC의 H20 칩 30만 개를 추가 주문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잠깐만요. 30만 개 추가 주문이요? 와, 이 정도 규모면 단순히 수요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던 상황이 바로 뒤집혔습니다. 미국 승인 발표 직후에 중국 규제 당국이 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CAC가 엔비디아를 소환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H20 칩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 위험, 그리고 또 잠재적인 백도어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네. 근거로는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자국의 데이터 관련 법규들을 제시했고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한데요. 미국에 스인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당국이 왜 하필 보안과 백도어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요? 네. 이게 미국 내에서 그동안 수출되는 첨단 칩에 일종의 추적이나 원격 제어 기능을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심지어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엔비디아 칩에 추적 기능하고 원격 비활성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고요. 칩 자체에 추적이나 원격 종료 기능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자국 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AI 칩에 그런 기능이 숨겨져 있다면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주권, 네트워크 통제권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AI 실행 계획 논의에서
첨단 칩의 위치 추적을 위한 수출 통제 방안 이런 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검토를 넘어서 미국의 어떤 잠재적인 감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계산과 엔비디아의 시장 공략 의지,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안보 우려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기업, 또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강대국, 그리고 자국의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딱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나 미중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